네,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잘 들리십니까? 예, 잘 네. 들립니다. 화면 공유 한번 해볼까요? 네, 화면 공유 한번 해주세요. 예. 네, 되겠습니까? 어떻게 잡았으나? 제가 먼저 했죠? 그렇죠. 먼저 해야죠. 예. 네, 제가 잠시 그 강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원장님이 하실 예, 예정입니다. 화면 공유 한 번만 되는지 한번 해봐 주시겠습니까? 한 번만 제가 해볼까요? 네. 잠깐만요. 화면 공유하고 슬라이드를 켜고 화면 공유를 해야 되나요? 네, PPT를 켜시고요. 예. 그 밑에 슬라이드 보기 하고 사이드 보기는 아니고 한번 밑에 하면 커서를 대면 초록색으로 화면 공유 아이콘이 있습니다. 예, 잠깐만요. 화면 공유. 됐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되지요? 네. 안 보는데. 막아놨나? 넘어 됐다, 그지? 예. 네. 나갈게요. 화면 공유 줄할까요? 준비했습니다. 네. 저 말은 잘 들리죠? 예, 잘 네, 잘 들립니다. 들립니다. 예. 제 공유 자료는 잘 보일까요? 예, 잘 보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시간이 돼서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저희 이번 강의 소개를 드릴 건데요. 오늘 중 강좌는 전체 강의 중에 세 번째 시간으로 담당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앞서 대구 파티마병원 김대진 교수님이 강의를 하신 후에 김일봉 내과의 김일봉 원장님의 초음파 증례 토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강의와 증례 토의 시간에 잠시 브레이크 타임과 저희 회사 소개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참가 선생님들과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그 참석자분들이 아직 다 들어오시지 않은 것 같아서 잠시 후에 한 3분 정도만 기다렸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음소거를 하지 않으신 원장님들은 음소거 부탁드립니다. 잠깐만. 네, 오늘 되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계시네요. 다행입니다. 많은 분이 참여해 주셔서. 네, 그러면 이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김대진 원장님 강의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슬라이드 보이시나요? 예, 네, 잘 보입니다. 보입니다. 예. Recording in progress. 그럼 담낭에 대해서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예. 그리고 담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남 임상 초음파 연구회 소속이고 대구 파테마병원 수학인외과 김대진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뭐 기초가 있으신 분도 없고 보이니까 기본적인 것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골고루들을 찾는 것에 대해서 전체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집에 아주 명확하고 스캔 방법, 집에 쉽게 찾는 방법, 담낭 초음을 때 관찰해야 하는 것은 점량을 필요할 때 이제 아티픽터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담낭을 관찰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일 처음에 담낭 찾는 것을 그냥 찾아도 되지만 주로 이제 뭐냐면 헤파틱 베인에서 약간 프로를 약간 들면 메인 포탈 베인 나오죠. 메인 포탈 베인 나와서 메인 탈 PPS를 따라서 GB를 찾는 것이 GB가 찾기 가장 좋은 방법. G가 안 찾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IVC 쪽으로 나와서 헤파틱 베인 나오죠. 헤파틱 베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메인 포탈 베인, 인터로바 피셔를 따라서 GB를 찾는 방법.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IVC, 헤파틱 베인, 포탈 베인, 인터로바 피셔, 그 다음에 이제 GB 쪽으로 찾는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반향 원성인 리버브레이션 아티팩트가 굉장히 잘생기죠. 이런 것들 GB에서 잘생기는데 요거 하나 줄이는 것이 개인을 좀 줄이고 어둡게를 밝게 하고 TGC를 프라시마 쪽을 약간 어둡게 하고 포커스를 약간 위쪽으로 GB 쪽으로 당기면 이 반향 원성이 이제 줄어드는 것이 하나 특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여기서 약간 어둡게 하는 것은 개인을 줄이고 있습니다. TGC를 약간 어둡게 하고 그 다음에 포커스를 앞쪽으로 지금 이쪽으로 당기고 있죠. 이러니까 지금 아까 조이브에서 굉장히 여기 리버레이션 아티팩트라든가 이런 아티팩트가 있는데 굉장히 선명한 사진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담낭 관찰에서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면 루틴 스캐닝은 롱지튜디널 스캔, 트랜스버스 스캔, 서브코스탈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 4개죠. 4개인데 주로 2가지 이상의 스캔을 해야 되고 끝에서 끝까지 관찰을 해야 된다. 제가 여기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이트 오브 스칼 스캔, 요즘 중요한 스캔이죠. 경부에서 저부까지 전체를 관찰이 가능하나 경부 관찰이 약간 미흡하죠. 경부 관찰이 약간 미흡하다는 거 단점이 되어 있고요. 인터코스탈 스캔 굉장히 많이 쓰는 스캔이고 경부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스캔이죠. 7번째 좀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저희 익스프레이션 할 때나 경부 관찰이 좋고 강경변 시 위축 비만한 점에서 담낭 관찰이 적당하고 서강 가스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농유투날 스캔, 이것도 이제 좀 많이 사용해 볼 수 있죠. 주로 담낭은 농액시 차량 한 장이잖아요. 한 장이니까 이렇게 하고 담낭 전체가 농액 관찰되고 장축상으로도 경부에서 저부까지 관찰. 농액 시스트라에서 농유투날 스캔 딱 여기 촬영해서 당부항에 이렇게 농액 시스트 나오진 않죠. 이게 자기가 방향을 틀면서 방향 잡아서 가장 농액 시스트의 촬영을 한 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다음 트랜스버스 스캔, 담낭 전체를 단축상으로 관찰하고 담낭 내부에부터 주위까지 빠짐없이 관찰.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담낭 관찰이고 이렇게 위아래로 위로도 옹결, 자료도 옹결, 또 틸팅, 위아래로 틸팅을 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것이 담낭의 트랜스버스 스캔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담낭은 한 개죠. 그다음 장축, 그다음 간의 단관 종수캔, 단관 뭐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낭의 장축은 이렇게 주로 농유투날 스캔, 인터코스탈 스캔에서도 관찰을 할 수도 있겠죠. 농유투날 스캔에서 방향을 잘 돌려서 담낭의 장축을 관찰하면 되겠습니다. 단관은 뭐 이렇게 지금 오늘 주제는 맞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뭐 안쪽에 EHD, 프락시멀 CBD, CH 레벨, 그 다음 CBD 레벨, 파카스란 레벨을 약간 돌리면서 촬영한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담낭 장축을 촬영하려면 여기 장축이 예쁘게 나와야 되죠. 예쁘게 나오고 이 이제 뭐 꽃갈모자 같은 거 프레이즈한 캡 있는 농액시스 촬영인데 여기 보면 여기 농액시스를 해서 이렇게 여기 농액시스일 수도 있죠. 일반 농액시스 보면 프레이즈한 캡 있는 경우 이런 게 농액시스되고 GE4를 또 관찰될 수 있기 때문에 표준 촬영에서는 담낭의 장축 촬영이 스캔 촬영해야 된다. 실제 촬영 이렇게 해서 일단 제출을 하면은 좋은 스캔이 되겠습니다. 이 RPN으로 촬영하는 스캔인데 굉장히 표질이 좋은 스캔입니다, 그죠? 또 담낭 이상이 있으면 보면 이 담석이 있냐, 용종, 벽 비유, 그다음 시수를 할 수도 있고 단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담석, 용종, 벽 비유 이렇게 요거 중간중간으로 얘하고 미리 이런 것들도 관찰하는 것이 상호부 종합파에서 일반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담당 행위를 조금 살펴보면 뭐 중요한 것이 캘큘러스 콜레시 사이트 있잖아요. 스톤 같은 경우에서 시스틱도 오브스트럭션 내는 것이고 빌리아리 콜리기아이기 때문에 템포러리 인펙션이기 때문에 텐더니스나 모빌 사인이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죠. 그러다가 이데마, 서브시로잘 헤모로지, 바이럴 인펙션, 이스케미아, 네크로시스, 퍼포레이션까지 갈 수도 있고 라이치만 피버, 아이토포드론드 페인, 뭐 가드링, 모피사인 요즘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밀치 신경관은 시식덕트 쪽에 돌이 막히면서 존디스 쪽으로 CHC가 확장도 될 수 있고 이런 존디스, 약간 요거는 뭐 여러 가지 뭐 ERCP라도 같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수술이 조금 까다롭다는 그런 단점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형적인 그 골스톤 콜시타이티스고 골스톤 있고 지비얼 띠크닝 있죠. 그래서 전형적인 오피사인 잘 알 수 있고 다이아메트가 뭐 5mm 이상 5cm 이상 가지고 딜라테이션이 뭐 그렇게까지 딜라테이션이 아니지만 딜테이션은 건 당연히 맞겠죠. 그리고 페리 콜레시스틱 플레이드 플렉시인데요. 벽 콜레시스의 중요한 선호적인 반응이 되겠습니다. 에이켈큘러스 콜레시스티가 있죠. 돈이 없으면서 시스템 인플라메이션, 옵스트럭션, 바이럴 컨센트레이션, 스테이시스 등으로 이제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죠. 올데이지, 클리니컬 일리스, 번, 드라마, 노턴 TPN, DM, 이뮤노서프레션 이런 게 오히려 뭐 캘큘러스보다가 또 좀 악화가 더 될 수 있다 이런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캘큘러스 콜레시스 입원 환자 등에서 가능 통증이 있으면 초음파 CTM 이런 경우가 있어서 필요하면 이제 수술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TV로 보는 거 중 하나 특징인 게 이제 여자 40세인데 나 이렇게 피해냈고 랩이 정상이었고요. 로컬에서 GB 스톤이 있고 이런 것들도 뭐 메스인가 싶어서 저희한테 의뢰된 그런 케이스인데 GB 볼 때에서 메스인지 스톤인지 구별 잘 안 되는 경우에 제가 이제 뭐 한번 써보는 게 니 체스트 포지션, 니 체스트 포지션 이런 니 체스트 포지션 하면 이게 만약에 담낭이 돌 같으면은 아래쪽으로 디펜던트 포지션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죠. 다 내려온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내려와서
이쪽이 지금 아래쪽 리체스트 포지션 하고 있는 포지션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여기 환자 포지션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리체스트 포지션이고 프로 포지션을 했을 때 디펜드 포지션으로 소리 점점 내려가겠죠. 이쪽에 지금 프로 데려오는 디펜드 포지션이지 않습니까? 돌이 내려오면 이게 결국에는 이게 지금 메스, 뭐 폴립스, 뭐 이런 쪽보다는 스톤 쪽으로 더 의심하게 되는 그런성이기 때문에 리체스트 포지션 상황이고 정전에서 지비스톤이 관찰되고 담낭염이 있는 그런 속이었습니다. 지비스톤이 관찰되고 보면은 이게 역시 또 조용해도 지비스톤, 담낭염이 있기 때문에 담낭 환자에서 스톤이나 메스가 가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리체스트 포지션 좀 하기 어렵습니다는 그런 것도 해볼 필요가 있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할 때 담낭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체스트 포지션으로 알게 되어져 있는 담석 담낭염 환자분이 되겠습니다. 요건 어떻습니까? 58세 여자인데 GB에 메스가 굉장히 의심되는 성이죠. 메스인지 스톤인지 약간 옛날 사진인데 이때는 제가 뭐 리체스트 포지션 이런 것을 많이 하지 않은 그런 사진으로 약간 옛날 사진인데 옛날 사진 여기 보면은 돌려보면은 그 뭐 메스나 스톤이 명백하게 뭐 있는 그런 사진이죠. 센치도 좀 2.5cm 정도 확실히 벽면에 있는 이런 소견이 있습니다. 보면 저봐도 보면은 뭐 확실히 뭐 메스나 스톤이 조금 더 의심되는 그런 소견 아니면 메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것의 섀도우는 그 포스트 그것의 섀도우는 없습니다만은 스톤이 메스는 좀 불명한 그런 상을 좀 쌓이 좀 되었고 ES도 약간 메스 제가 ES 좀 보는데 메스 같지 않나 좀 생각 좀 더 했고 수술을 시켰고 인트로프트로 오퍼레이션에서 울트라사운드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도 수술할 때는 담당 현상에서는 유코자 서비스에서 벨벳 어피어런스, 노메스 리전, 코로니콜리사이티스 이런 식으로 나왔고 지금 슬러치 이런 것들이 모여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또 환자를 더 올려봤다든지 포지션 변화를 더 했었으면 변화를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제가 수년 전에 본 초음파에서 단순한 초음파를 보면 이런 실수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크로닉 콜레시사이티스, 주로 이제 시스템마틱 지우스톤이 트랜지언트한 오스러션, 그 다음에 로우 그레이드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파이브러스 오는 경우, 그 다음에 월 GB,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하이퍼에거의 GB 월, 그 다음에 컨트랙션이 있을 수도 없고 없는 수도 있고 주로 있는 경우가 많죠. 작죠. 스몰 GB, 컨트랙티드 GB, 월 티크닝 같은 거 있는 경우 돌이 동반된 경우 많죠. 그래서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가 되겠죠. 그리고 만나다 보면 이제 스몰 GB고 GB 약간 스톤도 있고 GB 주위에 시컨드 GB 월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죠. 여기 보면 이렇게 보고 만성 담낭염, non functional GB거든요. 만성 담낭염 이런 소견들도 초음파에서 소견으로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음엔 잔소 콜레시타이티스 이런 거 이제 간혹 있습니다. unusual한 variant of chronic cholestatis고 리피드 레더 인플라마토리 프로세스인 것이고 마키드 GB올 티크닝 또대로 하이퍼 에코익 인트로뮤랄 노즐이 있죠. 압세스라든가 잔소클럼 인플라메이션이 포커스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캔서가 디텍트가 상당히 어렵죠. 이런 초음파 이런 CT 봤을 때 디텍트 임파서블 하다고 해서 실제로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잔소 콜레시타이티스 이런 것들도 기사 구별이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들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실제로 보면 마키드한 월세이큰이 있고 인트라뮤랄 하이퍼에코익 노즐, 인트라뮤랄 스톤이 있는 경우, 시컨드 골브레더의 하이퍼테뉴에이팅 노즐이 관찰되는 경우, 그 하이퍼에코익 리전이 역시 이제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압세스라든가 인플라메이션 포커스에서 이렇게 알고 보면은 케이스가 조금 구별되는 그런 성향이기 때문에 일반 어떤 케이스가 구별 안 경우 맞죠? 케바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더 이분한 월시큰이 좀 관찰되고 안쪽에 이런 하이퍼에코익 뭐 니제나 포사 이런 것들이 좀 있다는 것이 하나 좀 특징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서근을 말하시 콜레스테롤 댐 수술을 해야 되겠죠. 수술을 해서 그 최종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자 71세 환자고 하도가 사실 수 있고 비중이 올라가고 뒤도 올라가고 MLFI 증가된 케이스였습니다. 저명 케이스였고 제가 뭐 이게 잔서 글로벌 콜레스테롤보다는 헤모빌리아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하시픽도 좀 이렇게 제가 하였고 이 CT 보면은 이게 지금 스톤이 있고 뭐 인플라메이션 이거 메스인지 인플라메이션 전체적인 인플라메이션이 상당히 애매한 그런 월시컨이 있었고 이게 수술을 진짜 시행했고 잔서 글로벌 콜레스테롤로 진단된 케이스 이런 케이스도 이제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GP 폴립과 아까 이제 스톤 구별되는데 조금 쉽지만 어렵죠. 주로 이제 GP 폴립의 경우에는 싱글 스톤, 멀티플 에코제닉한 포사야 되고 골성과 감별이 필요하죠. 이제 픽스돼 있죠. 그래서 환자가 움직인다 해서 이게 움직이지 않고 그다음에 포크스도 코스티 그 섀도우가 없죠. 있는 건 스톤이잖아요. 스톤 그다음 폴립이 산질 때 코디네스트나 서비스 아키텍처럴 피드킬이 같은 있는 경우 이런 것들도 관찰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G폴립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GP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폰두스 쪽에서 상당히 이게 틸팅을 해서 프로볼 틸팅을 해야만 관찰되는 폴립 이런 폴립이 뭐 찾기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관찰이 좀 이보레이션 아티클이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GP를 끝까지 이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이제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G폴립은 잘 아시지만 B9과 말리너시 B9은 콜레스테롤 폴립이 제일 많은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아드바이오렌트는 아데노카시노 많지만 뭐 다른 것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요. 제한한 것을 콜레스테롤 있잖아요. 주로 멀티플이죠. 멀티플이 오히려 더 여러 개가 있는 것이 괜찮죠. 콜레스테롤이죠. 호모제니어스, 페니클레티드한 경우가 많고 이파니코도 좀 더 에코가 제닉하죠. 그래서 에코의 스파스를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고 일반 1cm 이하고 약간 후방 포에코 성골이 가질 수도 있고 운영이 크면은 불규칙일 수도 있고 내부에 저혈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용종은 내부 에코선 물질이 군집될 수 있다. 좀 콜레스테롤 굉장히 흔한 용종이죠. 먼저 아데노마가 이제 진행할 수 있는데 호모지네스하고 주로 이제 아이스코이가 리오 파니카인 정도보다가 아이스코이하고 페디클 스무드 마진 서비스 그다음 페디클이 없는 경우가 많죠. 유용성일 수도 있고 무용성일 수도 있고 10mm 이내 내내가 흔하고 무용 경우에 작은 크기 악성 병에서 이제 오피를 고려해야 되겠죠. 네, 결론적으로 간실지가 비슷하거나 약간 높지만 담낭 벽보다 약간 낮은 정도.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일반적인 뭐 아데노마, 콜레스테롤 폴립 설치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많죠. 그렇지만 저희가 콜레스테롤은 대표적인 이런 에코가 정말 멀티플이고 아데노마는 싱글이고 에코가 조금 낮을 때 안쪽에 또 뭐냐면 에코전이 저희 에코에 에코전이 포사에 있는 경우에는 아데노마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데노마가 많이 또 수 있죠. 다시 이제 푼도스의 앰비포자 프로젝션이 이제 주로 있는 경우고 아니면 넌스페시픽한 월세근이 있는 경우, 디퓨저 세그멘탈 타입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래서 라운드 하이병의 포사이가 주로 인트라미크럴 다이버클라에 나타나 이런 것들, 그래서 정상이고 이게 디퓨저 타입, 푼달 타입, 세그멘탈 타입 이렇게 요 세 가지가 아데노마이마토시스라는 걸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러면 이게 보면은 생긴 이유는 루탄스 아쇼사이너스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코미테인 아트페즈로 생기는데 여기 이제 머슬 증이 이제 두꺼워지고 루미의 이마지네이션이 심해지는 이런 것들이 생겨서 여기서 어떤 물질들이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빛 반사가 많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코미테인 아트페즈 생기죠. 그래서 이게 아데노마이마토시스의 중요한 특징인 것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아이소사이즈는 푼달 타입 이런 것들이 많죠. 이렇게 주로 이렇게 생기거든요. 주로 이제 코미트 아트팩스 생기거나 아니면 여기 저에코의 시스템 이전이 폰투스가 생기는 것이 이제 코미트 그 아데노마이마토시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있고요. 이거는 디퓨즈 아데노마이마토시스도 있죠. 디퓨즈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좀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전체적으로 코미트 아트팩스에서 여러 개 생긴 것을 이제 디퓨즈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쉬운 것 같지만 꽤 까다로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반 저울주파에서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보면 이게 모르겠고 제가 CT상에서 이 환자가 열심는다는 것을 알고 봤기 때문에 고주파적으로 굉장히 자세히 봤습니다. 고주파를 보니까 여기는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월시경이 관찰되고 안쪽에 이게 뭐 저희 노에코의 뭐 시스템 리전도 관찰되고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고주파로만 보이는 경우, 그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것도 트랜스퍼 스캔으로 보면 이 관찰이 잘 안 되거든요. 이렇게 여기가 일단 이 오이스 아트픽도 있고 특히 표면 쪽에는 관찰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고주파 졸업을 다시 이제 살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그 관찰이 여기 지금 푼두스마 끝에 있는 걸 쪽으로는 관찰이 이제 더 되는 거 월시크니 그 다음에 저에코의 시스템 리전이 관찰되는 경우로 관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런 거 어떻습니까? 바이카메랄 GBH 골스톤 아데노마이마토시스는 바이카메랄 GB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은 골스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아데노마이마토시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럼 코미테 아티팩트가 있죠. 여기 보면 바이카메랄 GB고 여기 아까 골스톤도 좀 있고 여기 보면 아데노마이마토시스의 코미테 아티팩트에 아데노마이마토시스도
좀 있는 그런 소견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런 소견이 되어 있고요. 다음에 이제 GBT 캔서가 또 중요해요. GBT 캔서의 타입을 보면 주로 이제 인트라 룸이나 메스가 있는 경우, 그 다음 디퓨즈 뮤라스티크니, 그 다음에 GB를 리플레이스하는 메스 타입, 이런 거라고 1번, 2번에 합체라고 해도 가장 흔하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GBT 캔서 이런 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제일 흔한 메스 리플레이싱 GB 개상형, GB가 관찰이 거의 안 되는 정도로 이렇게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죠. GB가 보면 GB가 여기서 이제 40에서 60%가 가장 많고, 불규칙한 변화와 비균질 에코를 가진 종계, 4배 다양한 정도의 개사, 종계 내에 담석이 동반하는 가능성이 없고, 간호 직접 침륜, 담도 침륜, 림프절 침입이 생길 수 있어 메스 플레이싱 집이 개상형 타입의 캔서 집이 캔서. 그 말고는 뭐 이제 용종형 이런 것도 쉽죠, 진짜 쉽죠. 고동부다행이 많고, 담낭의 점막이나 근육층에서 국한되고 여업이 좁습니다. 담낭벽에 고정된 후방음영을 보이지 않는 경기가 좋은 원형 또는 난형 종계, 웰디파인드 나인도 오버 베이스라고 브로드 베이스로 주로 생길 수 있고, 인접한 담력의 구수적 비율을 동반하는 경우가 나왔고, 셉도플러 검사에서는 종국계 내부의 혈류가 검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톤을 주로 동반한다는 경우, 난다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블러드 시크니스, 여러 개 시크니스, 여러 시크니스 관찰되는 이런 것도 관찰됐어요. 흔하게 알서 말하는 그 시크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캔서가 비대 안 되기 때문에 실제로 수술을 이제 권유하거나 특히 이제 그런 위험도가 더 있고 이런 사람에서는 수술을 이제 권유할 필요도 있는 것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블라스틱을 보면 초월부터해서 영상이 어렵습니다. 담낭벽의 국소적 혹은 미만성의 불규칙한 결절성 외형을 가진 에코성 비율로 초음파의 진단이 가능하고, 종양이 점막이 있는 경우에는 변화가 미미하게 진단이 상당히 어렵죠. 담낭 결석이나 많은 담낭과 자주 동반하기 때문에 임상벽벽 감별이 어렵습니다. 아까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사실은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고 한다면은 호피를 권유를 한다, 또 아니면 팔로 잘 해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GB캔서에 대해서 이제 그레이스케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GB를 디플레이싱 메스는 인터널 메스, 레일 월시큰 이런 것들이 관찰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개상의 메스 플레이싱한 GB를 디플레이싱하는 개상형의 메스 그런 게 있고, 인터널 루미널 모더레이트 에코제닉 폴리폴리스 이런 것도 폴리모스는 어떤 거냐, 1cm 이상 경우 러블레이트 서피스, 하이퍼에코인 인터널 에코제닉스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에코제닉 메스였을 때 주로 어떤 것들을 구별한가. 이번에 73세 여자분이시고, 보면은 약간 이것도 에코는 좀 평범하죠. 에코 약간 올라가 있는 형태. 월 스크닝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되게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고 보면 1.8cm 정도의 그 라이즈 에어블레이티드에 대한 에코제닉 메스의 폴립이었고요. 보면 CT 보면서 이렇게 이니스테인에 메스 관찰되어 1cm 넘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을 해야 했고, 비교적 얌전해 보이지만 일단은 한 2cm가 1cm 넘고 하니까 아데노카시노 디퍼렌시에이티드 너는 베이식으로 관찰되어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사이즈에 대한 크라이테리아가 중요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보면은 페레발라 딜라테이션이 있고, 여기 보면은 2cm 정도 되는 메스가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있죠. 여기 보면 폰슨데 20년에 오발 하이퍼교행 배수관이 들었고, 스무드 서피스로 약간 그 수치본이나 폴립일 가능성이 많다. 되게 좀 살아보지 않는 그런 메스였습니다. 근데 센치가 일단 그렇기 때문에 제가 수술을 하였고, 여러분 보면 메스 이렇게 하는데 아데노카시노마 T2 엔젤에 되는 그런 캔서가 이렇게 사이즈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단지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케이스는 여자 50 이상의 나이트 코드런트 페인으로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고, 여기 약간 헤모빌리아 이런 케이스인데, 여러분 보면은 월시커닝 아니면 메스 형태로 관찰되고, 메스가 보면 돌출되어 있는 그런 메스였죠. 지금 이렇게 관찰되어져 있고, 모든 사이즈는 1cm 이상이 되었습니다. 수술을 사였고 GB 캔서로 나온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헤테로지니스 아니면 월시큰, 메스 형태가 아니라 월시큰, 약간 말씀드렸죠. 이런 보면 말링라드 피치의 월시큰은 5mm 이상, irregularity, asymmetry, 그러니까 GB올 띠끈이 있는 경우가 많죠. 메스가 있다면 더 구분하기 쉽지만, 월시큰일 때 어떤 것들을 뭘로 판단하느냐, 일단 월시큰이 5mm 이상, irregularity, asymmetry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면 그림 보면 이렇죠. irregular,
아이시메트리컬 월 세커닝, 뮤코잘 디스럽션이 있는 경우 이렇게 준비해서 그런 것들이 5mm 이상 일레귤라 아이시메트리컬 월 세커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캔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63세 여자분이 월 세커닝 어제 오셨고 25cm 소프티시 메스가 신되었다. 이것도 25cm 메스인지 슬러지인지 애매하게 이렇게 이제 진단을 뭐 사이드 되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음파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여지면 실제로 CT 보면은 월시커닝 관찰되거든요. 조영전에서 GB 메디아 월에 월티커닝 이렇게 이제 되었고 조용을 하고 나서 조용히 약간 되었죠. 조용히 GB 메디아 월시커닝 메스 형태가 아니죠. 월시커닝 GB 월 캔서 노라우치로 저희가 진단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하였으니까 이런 게는 아데노스크롬 카시노나 일반의 아데노카시노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특이한 패턴 예시가 있는 그런 환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월시커닝도 GB 캔서의 하나의 나타날 수 있는 형태다. 그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나중에 뭐 악화되었고요. 그러면 이 아데노스크롬 카시노마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일반 보다가 편수성도가 빠르고 큰 종이 형태 나타나고 하지만 림프절전이나 공혹전이 보이지 않는 뭐 이런 특징이 충분히 다크세를 올 수 있을 수도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골스톤이 있거나 GB월 카시피케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GB의 캔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골이월에서 스톤이 도말하는 경우에는 뭐 디큐멘트에서 보면 같이 월 메스와 월스커닝 메스와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캔서 가능성이기 때문에 수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트로늄이나 메스, GB를 호스를 임플레이트하는 메스, 그 다음에 리버를 당연히 스탠저하고 당연히 이제 GB 캔서를 시사하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책에 있는 사진인데 이스트로늄이나 메스, GB를 임플레이트하는 메스, 그 다음 간 쪽으로 익스텐저하는 경우, GB 스톤이 있는 경우, 이 파란색이 헤테로지너스 오블레이트 에코제닉 디스텐디드 GB 형태를 알기 어렵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 월루트레이션, 다이렉트 헤파틱 인베지네이션 생기는 거. 당연히 이런 것들은 GB가 좀 뭔지 알기 어려울 정도 이런 것들에 스톤 동반하고 있고 GB를 인필트레이팅 하시는 메스 간으로 익스텐전하면 당연히 있는 캔서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이제 소견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B 어티근에서 마지막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일반적인 이제 뭐 메스 GB가 있지만 세컨더리 GB 월 시커닝이 많죠. 모두 이제 우리가 감각 만들고 생각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뭐 급성 간염에 GB 스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요거는 지금 급성 간염에 의한 GB 어티근이지 일단은 이게 지금 콜시타이스는 아닙니다. 여기 지금 시스톤이 많아요. 많은데 GB 어티근이 있죠. 이 헤파타이티스 환자인데 이게 GB 스톤이 많다고 해서 GB 어티근이 있다고 해서 이게 다 GB 스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스트레스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거. 이게 일반적인 굉장히 깨끗하고 월이 좀 스트레피케이션이 좀 명백한 이런 것들로 관찰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GB 콜레스테롤 성이 아닌 급성 간염에 의한 GB 월티커닝자 되겠습니다. 그래서 급성 간염의 GB 월티커닝 보시면 자주 보잖아요, 그죠? GB의 월티커닝이 있고 제너럴라이즈하고 엑센트릭하지 않고 포컬하지 않고 딜라테이션이 없죠. 딜라테이션이 없고 돌이 없는 경우가 많고 풀테니에서 없는 게 많죠. 그래서 시컨드 스트레이티던 월이 관찰되고 있어 올터네이팅한 에코제닉한 하이포에코지오닉 레이어가 관찰될 수 있죠. 그 급성 간염의 GB 월티커닝이 되겠고요. 보면은 이제 또 한 가지 하신 거 여기 콜레스테롤은 GB 어떻게니 GB 6월에 있잖아요. 감별이 필요하죠. 그래서 당연히 감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 보면은 여기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뮤코자 티크닝이 관찰되는 경우가 많고 메시라이크 월 티크닝이 아니죠. 아니고 GB 스톤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런 것도 이제 여기 콜레스테롤에 대한 GB 티크닝이 되고 요 보면은 GB 6월에 있는 가장 많잖아요. 보면 메시라이크 월 티크닝 이런 것도 메시라이크 월 티크닝이 나오죠. 이런 거 관찰되고 또 이런 관찰되는 이런 경우.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오큐콜라이사이스는 당연히 이제 뭐 쉐입이 GB가 늘어나고 뮤코자 스틱인데 뭐 컨테이너 스톤이 있고 서프라임 서라운딩 페이지 인플라메이션 뭐 이런 CT 초파에서 아니다 역시 저 뭐냐면 디스텐트되고 GB텐이고 뮤코자 스틱닝 컨텐츠 스톤이 있고 메시라이크하지 않고 지오 리데마는 여러 다 반대 모양이죠. 뭐 스톤 쉐입도 디자인이 뮤코자 오징 있고 도롭고 메시라이크한 것이 지오 리데마의 특징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구별을 피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보면은 이런 것도 있죠. 담낭 벽에 비운데 LC라는 야사 이게 좀 서치도 많고 LC라든지 세컨더리 체인지로서 집이 띠껴 있는 경우 굉장히 많죠. LC고 아사이티스가 있고 한 그런 경우에는 담낭 벽 비우가 세컨더리로 올 수 있다는 것도 이제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성향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보면 73대 영역 항세진 원전 증례 굉장히 좋은 증례더라고요. 73대고 ODP 정상이고
지금 화불량과 홍박복함으로 맞고 보면은 이키즈에서 이게 보면 LVH가 있는 그런 소견이죠. 그런 소견이고 하필이라고 하는 소견인데 이게 비유전 GBO 띠꺼닝이 있거든요. 보면 이게 좀 있거든요. 있지만 약간 뭐 굉장히 이원하고 깨끗한 그런 형태고 도난이 없는 그런 형태고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GBO 띠꺼닝이 관찰되고 있고 이좀 이원하면서 좀 깨끗한 그런 형태 뭐 텐데리스도 없었겠죠. 별로 없어 생각 없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도 보시면 이렇게 보면 돌도 없고 굉장히 깨끗한 걸로 1900이 이렇게 되는 그런 소견. 이 생년도 뭐 되게 대심한 건 아닌 걸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손발을 보면은 집이 올 때가 있고 집이 이제 주위에 이제 콜렉션도 좀 있죠. 그렇지만 이게 뭐 심장에서 보면 하페일러라고 이렇게 제가 읽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 하페일러가 있는 그런 소견으로 제가 들었고요. 그래서 보면 하페일러야 나이트 하페일러는 집이 올 이름을 주로 이제 이게 책 사진인데 농촌에 나서 그러면서 스톤이 없는 페니스한 GB로 디퓨즈한 멀티크닝이 관찰될 수도 있고 여기 층구조도 좀 스트리피케이션도 관찰되는 경우 헤파틱 베인이 좀 뭐냐면은 나이트 칼리브로 되기 때문에 나이트 하펠리에 좀 스포팅하는 그런 증거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펠리에서도 GBO 이드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GB가 질환이 아닌 소견이 있는데 이것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브리지안 캡인데 이게 GBO 티끈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막 GBO 티끈이라든지 여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젖혀지는 이런 경우 여기서 뭐 메스 아니면 월티끈처럼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요. 요것도 어떻습니까? 요것도 지금 GBB 메스가 아니거든요. 이게 GBS가 아닌데 월티끈이니까 아니에요. 약간 근데 처음 보면은 이렇게 뭐 메스가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은 또 처음에 좀 초보자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프로를 바꿔보면은 그런 것들이 진짜 없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GB 쪽으로 해서 주위 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GB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는 조금 간혹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도 지금 GB의 메스 월세건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처음에는 이렇게 GB처럼 보이면 GB 메스가 보이거든요. GB 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성을 옆에들이 프로를 잘못 돌리면 메스처럼 관찰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약을 말씀드리면 지금 띠꺼닝은 아까 말한 프라이머리, 세컨다리 이렇게 나누죠. 인플라메이션에서 요즘 프라이머리 GB 지지질을 잘 알아야 되고 세컨다리 GB 띠꺼닝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담낭암 초음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메스폼이라는 개상형, 그 다음에 인트라룸이라는 그 메스 용종용, 그 다음에 벽 비율이요. 세 가지로 좀 나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낭 아까 전에 그레이 스케일 울트라사운드는 메스 아카즘에 주로 이제 메스가 일반적으로 리버다가 하이퍼하고 리를 리플레이스하는 메스, 그 다음에 헤테로지너스 레귤러 월스티크닝, 그 다음에 말리언트 지원처럼 5mm 이상 레귤러 아이시마트리, 그 다음에 에코제닉 폴리빈 경우에 사이드 1cm, 노블레이트 설비 살베 꼬인이 인터넷 에코제네시티가 있는 경우, 골수 있는 경우, 그 다음에 GBO 카스피시는 경우도 약간 조심해야 되겠죠. 이게 주로 폴쉐인 집 이런 것도 이런 것도 있고 주위에 이제 로컬 매장 림파드노패시 디렉스 메타이스 당연히 담당을 시사하는 그런 소리 되겠습니다. 일단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신 초음파 한계가 있습니다. 추가 검사 지금 전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지금 S 스톤 스러치가 구비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지금 이 인플레메이션이나 노메타시스 되는 경우에는 지금 캔서에서 이게 좀 이렇게 관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도 이것이 관찰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이래서 이제 뭐 CBS, CT, MRCP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폴 윌센 이상이라든지 뭐 스콜리사이즈도 설명되지 않은 GBO 띠까는 경우에는 당연히 추가 검사가 되기 때문에 초음파 검사 한계, 추가 검사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교수님 강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잠시 5분 정도 잠깐만요. 네. 질문이 왔습니다. 아까 김대현 선생님 조금 전에 우리 듣는 애청자분이 김대현 선생한테 질문했는데 뭐냐 하면 GBA 제네시스가 있는지요? 이런 걸 보신 적이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GBA 제네시스는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좀 경험 많이 없는데 아니면 뭐 GB가 잘 관찰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그뭐 스톤필드 GB라든지 이런 몇 가지 그 GB 관찰이 또 GB 또뭐 관찰 안 되는 경우에 아까 전에 GB 캔사도 주로 얘기를 하는 GB 브레이스나라는 GB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GBA 제네시스도 있기는 하는데 제가 경험은 한 적은 없습니다. 강태경 선생님이 이제 뭐 연구원님이 답장을 또 했네요. 네. 강태경 선생님이 답장을 하기에는 컨제니탈 GBA 제네시스는 뭐 굉장히 레어하다. 왜냐하면 GBA 제네시스가 생기면 다른 컨바인드 헤파토빌리어리 질환도 동반하기 때문에 거의 성인까지 살지 못하고 일찍 죽기 때문에 GB가 안 보이는 것은 에이제네시스는 거의 없고 뭐 제일 많은 건 역시 GB 수술해가 안 보이거나 GB 위치가 아노말이 있거나 이런 경우지 선천적으로 GB 없이 성인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강태현 쌤이 아까 답장을 했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참가 선생님 질문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 전례 중에 아주 재미있었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집이 슬러지를 집이 메스로 알고 수술했는 정례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정례를 이렇게 발표하기 어려운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예. 예. 지금도 같이 보고 있나요? 예예. 예. 그래서 이 케이스인데 58세 여자인데 그 집이 이제 거의 메스처럼 보이시죠? 예예 그렇네요. 예. 위치 약간 제가 변경된 여기에 이제 트랜스퍼 스캔을 이렇게 하다가 이게 지금 인터코스탈 스캔도 해가지고 거의 메스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2.5cm로 제가 측정을 하였고요. 예. 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점퍼를 보시면 좀 모양이 좀 바뀌는데요. 메스치고는. 그리고 메스치고는 에코가 높습니다. 보통 GB 캔서 같은 막 고에코로 안 보이고 저에코로 보이는데 상당히 고에코로 보이고 또 스톤 치고는 또 섀도우가 없고 또 약간 움직일 때마다 형태가 약간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시면 그렇죠. 좀 틈새도 좀 고에코 병변하고 담낭백하고도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예. 여기 약간 지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GB 캔서 같으면 에코가 떨어져야 되는데 에코가 안 떨어져 있거든요. 고에코거든요. 그러니까 슬러지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예. 돌아보면 슬러지죠. 예. 또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분 질문 오기 전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 담낭 결석이 있으면 환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혹시 김대진 선생님, 과장님은 담낭 결석이 있는 환자가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어떤 조건입니까? 그게 뭐 선생님은 다 틀리지만 우리 김대진 선생님이 담낭 결석 환자에서 수술을 리커멘드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그것은 담낭 결석이 있으면 일단 뭐 사실은 뭐 싱글스톤이고 이런 경우에는 우르사도 써보기도 하고요. 수술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증상을 일으키는 것도 LFT 상승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증상이 있는데 LFT 상승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그런 단순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리커런트한 경우에는 그런 것들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또 뭐 디시다 스캔, 헤파토빌리아리 스캔을 저희가 이제 애매한 경우에는 해서 그 양성이면은 반드시 이제 하게 되고 이렇습니다. 근데 뭐 증상이 아주 애매한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제 권유를 좀 안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도요. 담낭백이 동반되는 담낭백 비유가 있으면 혹시 스토나 있고 또 환자가 증상은 좀 애매하고 담낭백이 좀 두꺼워지고 에이지가 또 올드에이지나 이런 게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뭐 그러면 증상을 가장 먼저 보시고 담낭백의 비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담낭병가 있으면 당연히 뭐 그 고령이고 이런 사람들은 또 뭐냐면 오피를 잘 견딜 수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서 근데 실제로 무슨 만성 담낭염이 환자들이 월스크닝이 있지만 일반 보통 오시는 그 담낭 장석에 대한 환자분께서는 그렇게 월스크닝이 동반한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있으면은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한 원인 또한 관찰 당연히 필요한 추적이라든지 그런 수술에 대한 고려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보통 단성 환자에서는 그렇게 뭐 사이즈 그 크라이테리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3cm 얘기하고 하고 이러지만 근데 그런 일반 월스크닝이 있는 환자가 별로 본 적은 없어요.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추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이제 듣고 계시는 선생님 중에서 또 질문이 김대진 과장 질문이 없습니까? 질문 부탁합니다. 네. 말씀하시기 곤란하면 글자로 문자로 또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약간 궁금했는 게 이제 책에 나오는 어큐트 에이칼큘러스 콜레시타이티스 그렇게 무결석 담낭염 근데 보통 무결석 담낭이 아까도 선생님 있고 나왔지만도 대부분 언더라이닝 컨디션이 있죠. 뭐 올드에이지라든지 크리티컬 일리스, 번, 트라우마, 롱스텐 TPN, 다이베테스, 이뮤노스프레션 이런 그런 조건이 없는 환자에서 우리가 급성 담낭염인데 초음파나 CT를 찍어가지고 결석이 안 보인다. 담낭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를 수술한 보내보면 그 외과 서전한테 물어보면 초음파나 CT에 안 보이는 그 아주 작은 결석이 시스틱 닥트에 막히거나 지비내과에 막히는 수가 있다. 그렇게 이 소위 말하는 어큐트 아이칼큘러스 콜레시타이티스는 언더라인이 이런 컨디션이 없을 때는 실질은 에이칼큘러스가 아니고 캘큘러스 콜레시타이티스인데 초음파나 CT에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이렇게 서전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김대현 선생님도 그런 일이 경험을 하셨는지요? 예, 저도 뭐 그런 경우에 컬컬스 콜레스테롤 뭐 저희도 실제로 뭐그 보면 에킬스 콜레스테롤가 흔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입원 중 환자도 보면 예. 지골직경이 있다든지 약간 통증이 있어서 뭐 그렇다고 이래 보면 실제로 무슨 수술 안 하고 지난 경우가 많고 수술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진짜 돌이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좀 더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또 혹시 강태경 선생님이 코멘트 한번 해주십시오. 강태경 선생님. 강태경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코멘트 좀 부탁합니다. 예. 방이 좀 컴컴한데요. 예, 괜찮습니다.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뭐 강의 잘 들었습니다. 좀 전에 그냥 코멘트 제가 그냥 채팅창에 조금 올렸습니다. 여러 케이스 잘 봤고요. 우리 피지올로지 간과하고 또 피지올로지 시크닝 외에 이제 일레귤러하고 에이시메틱한 시크닝이 있으면은 또 도플러 했을 때 슬러지하고 구별 안 될 때 피더 베슬이 이제 컬러로 보이는지 이런 부분도 이제 그 강의 내용에 추가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 코멘트 금방 제가 올린 거는 수술하는 경우 중에 이제 다른 리전이 동반된 스톤 같은 경우는 오피하는 게 이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 밑에 이제 한글로 제가 금방 올린 거는 에이칼큘러스 콜레시타이티스가 이제 이스키미아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경우하고 마이크로티아시스점에 작은 거 있다고 좀 전에 김일중 쌤 말씀하신 경우하고 또 전에 제가 강의 들으면서 들은 것 중에는 스타디 하기 바로 전에 이제 수돌이 빠졌을 때 그렇죠.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 들은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하실 선생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없으시면 우리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해 주십시오. 네, 그러면 잠시 5분 정도 저희 휴식 시간을 갖겠고요. 그 중간에 저희 알피니언에 대한 잠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제 목소리와 화면이 보이실까요? 예, 네, 잘 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핀ion에서 PM을 담당하고 있는 김대영 부장입니다. 오늘 이렇게 줌 미팅을 통해서 저희 알핀ion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간략히 회사 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희 알핀ion은 2007년도에 설립이 돼서 이제 한 15년을 넘어서고 있는 회사입니다. 지속해서 최근에 엑스큐브라는 제품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저희 제품을 소개시켜 드렸고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수년 동안 연간 20% 정도 지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758억 정도로 매출을 올려서 전년 대비 22% 성장을 하였고요. 국내뿐만 아니라 저희 3개 법인과 80개가 넘는 해외 대리점을 통해서 전 세계의 제품을 알리고 수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예, 알핀ion은 단독 총파 회사가 아니고요. 일진그룹의 자회사입니다. 일진그룹은 설립한 지 55년 정도 됐고 매출은 전체 다 대비해서 5조 정도 넘었고요. 그래서 전체 대기업 그룹에 속해 있고 저희 일진그룹은 5회사로서 헬스케어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지속적으로 알핀ion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 포트폴리오는 저희가 선생님들한테 많이 어필하려고 하는 초음파 진단기들 자체 개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트랜스서도 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는 최초로 하이프 치료기를 개발해서 수년 전에 이미 출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 주력 지역은 APEC, 아시아 퍼시픽 지역이고요. 그 외에도 유럽인 그리고 아메리카와 그 중동에서도 저희 제품을 알리고 있는 중입니다. 제품 라인업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자체 프루브를 기반 기술을 다 가지고 있어서 생산을 하고 있고 4세대에는 멀티디 프루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큐브라는 제품 라인업에서 X큐라는 새로운 제품 라인업으로 넘어가면서 더 진일보한 디자인과 성능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개선된 제품으로 진단의 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수년 내 하이엔드 제품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하이프를 넘어선 히스토 트립시라는 새로운 개념의 고집속 초음파 치료기를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트 시스템 외에도 포토브 시스템에도 제품군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엑스큐브는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엑스플러스 아키텍처 플랫폼을 통해서 제품을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싱글 크리스탈 트랜스라는 주요 프루브에서의 기술 진보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멀티 빔포밍이라는 기술 적용했고 최근에는 더 진일보한 포스트 프로세싱 기술을 적용해서 S 플러스 포커스라는 향상된 이미지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미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심장의 내벽이라든가 발부에 대해서도 좀 더 성능 높은 결과를 만들어냈고 최근에는 마이크로뷰 많은 회사들이 중점 기술로서 소개하고 있는 마이크로뷰를 저희 제품에 다 탑재해서 소개를 드렸고 아래 보시다시피 해만지오마 같은 것을 관찰하실 때 좀 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기능으로 좋은 피드백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이엔드나 프리미엄 제품에서 이제 도입되고 있는 종합적인 간 진단 패키지를 최근에 탑재했습니다. 포인트 슈어 웨이브 엘라스토그래피에 이어서 2D 슈어 웨이브 엘라스토그래피를 탑재하고요. 기존의 CUS와 더불어서 3종의 패키지를 통해서 더 정확하고 그 환자의 건강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었고 상당히 경쟁력 있는 기능 구성과 옵션으로
제품에 탑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가 이 기술에 투자하고 있듯이 저희도 AI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61개의 기술 개발 리스트를 완성한 상태고요. 지속적으로 MSK나 그리고 특히 내과에 대해서도 경쟁력 있는 AI 솔루션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좋은 기능을 소개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아직 내과에서는 이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줌 미팅을 통해서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많은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알피니언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줌 강좌에 참석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여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지속적으로 내과에서 좋은 제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